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치평가 튜터 블라스톤 H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바로 이 금융시장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칙을 완전히 깨버릴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치와 모델로 무장한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이 시장의 허점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다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봅시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시장 이상 현상이 도대체 뭔지 정의부터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소형주 효과, 세 번째는 가치 투자의 단골 손님이죠. 저 PER과 저 PBR 지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캘린더 효과라는 시간에 숨겨진 비밀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1장, 시장 이상 현상의 정의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KPM 같은 표준 모델들은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죠.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다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현실은 교과서처럼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훨씬 더 복잡하죠. 기존의 이런 위험 수익 모델로는 도무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패턴들이 시장에서 자꾸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바로 시장 이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해요. 만약 시장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이론처럼 정말 완벽하게 효율적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관된 패턴이나 뻔히 보이는 허점들을 계속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걸까요? 이 물음표를 머릿속에 딱 간직하신 채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이어서 2장, 기업 특성에 따른 소형주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덩치, 즉 규모와 직결된 흥미로운 현상이죠. 화면에 보이는 과거 데이터의 흐름을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덩치가 작은 수형 기업들이 비슷한 위험 수준을 가진 대형 기업들보다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해왔다는 걸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소형주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소형주 효과가 생기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소형주를 거래하는 데는 대형주보다 거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둘째,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쓰는 CAPM 모델이 사실 소형주가 가진 진짜 위험을 다 잡아내지 못하고 과소평가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작은 기업들에 관심이 덜합니다. 분석과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결국 투자자들은 이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떠안는 대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되죠? 하지만 잠깐, 섣불리 소형주의 전 재산을 이른바 몰빵하시기 전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프리미엄의 변동성이 엄청나거든요. 특히 1981년 이후로는 그 크기가 확 줄어들었거나 심지어 대형주보다 실적이 나빴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패턴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마법처럼 작동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이 데이터가 아주 뼈저리게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죠. 다음은 3장 가치 지표입니다. 이번엔 가격과 관련된 이상 현상들을 분석해 볼 건데요. 가치 투자의 세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지표 PER과 PBR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눈 PER 공식입니다. 다들 아시죠? 가치평가의 완전 기초잖아요. 특히 이 비율이 낮은 이른바 저 PER 상태는 시장에 숨겨진 잠재적 이상 현상을 찾아내는 가장 클래식하고도 유명한 신호입니다. 이 등급별 수익률을 보시면 그 위력이 정말 체감이 되실 겁니다. PER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 주식들이 가장 높은 그룹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평균 수익률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죠.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프랑스,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팩트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핵심 공식을 머릿속에 딱 락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PBR인데요.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 즉 시가총액을 그 기업의 장부상 진짜 순자산과 비교해보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앞서 본 PER처럼 PBR 역시 낮을수록 추가 수익을 얻을 확률이 역사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PBR과 수익률은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와, 이 회사 엄청 저평가됐네 하는 아주 좋은 시그널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의 주의 문구를 보세요. 낮은 PBR은요, 종종 그 기업이 파산하거나 엄청난 재무적 위기에 처할 훨씬 더 높은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 PBR에서 나오는 달콤한 초과 수익은
어쩌면 그 끔찍한 생존 위험을 감수한 것에 대한 뼈아픈 대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카테고리네요. 4장, 시간의 비밀, 캘린더 효과입니다.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나 덩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딱 물러나서요. 특정한 날짜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재미있는 현상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월별 데이터 흐름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아주 명확하게 이른바 1월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해의 딱 첫 번째 달인 1월에 주식 수익률이 다른 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도저히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치솟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대체 왜 1월에만 주식시장에서 이런 파티가 열리는 걸까요? 가장 유력하고 그럴듯한 설명 중 하나는 바로 절세 매도 가설입니다. 마치 연말 세금떨이 행사 같은 거죠.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12월에 손실난 주식들을 시장에 확 내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매도세가 몰리니까 주가는 인위적으로 뚝 떨어지겠죠? 그러다 해가 바뀌고 1월이 깍되면 잽싸게 그 주식들을 다시 사들입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원래대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입니다. 이 가설을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여기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행태를 보면요. 12월에는 매도세가 엄청나게 폭증하다가 1월 초가 되면 갑자기 매수세가 폭발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이런 극단적인 연말 연시 거래 행태가 비단 미국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주식시장에서 1월의 수익률을 말 그대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강력한 글로벌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캘린더 효과의 마지막으로 한 주의 특정 요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식시장에도 월요병이 있습니다. 이른바 주말 효과 혹은 월요일 효과라고 하는데요. 일주일치 평균 수익률을 쭉 나열해보면 다른 요일들과는 다르게 유독 월요일만 뚜렷하게 그리고 큰 폭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필 월요일만 이렇게 수익률이 우울할까요? 여러분이 기업의 CEO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필이면 장이 다 끝나가는 기분 좋은 금요일 저녁에 나쁜 뉴스를 슬쩍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시장이 받을 즉각적인 충격을 주말 동안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고 좀 희석시켜보려는 꼼수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심리는 주말 내내 푹푹 끓어오르고요. 결국 월요일 아침 장이 땡 하고 열리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매도세로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를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벌써 오늘 세션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완벽해 보이는 시장의 빈틈들, 그러니까 기업 덩치에 따른 소형주 효과부터 가치 지표의 양면성, 그리고 1월과 월요일의 마법 같은 캘린더 효과까지 아주 알차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치평가 여정에 깊게 고민해 볼 만한 퍼즐을 하나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이 수많은 이상현상들은 시장이 생각보다 멍청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명백한 증거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잣대질하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굳게 믿고 써왔던 CAPM 같은 모델들이 애초에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던 걸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튜터 블랙스톤 H였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뵙겠습니다.